전국에 계신 F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 강의 듣고 멋진 실천 잘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계약을 위한, 즉 성공적인 계약을 위한 고객 유형별 상담 전략, 짜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전문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전문직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은 까칠한데, 자존심 센데,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오늘 그거 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되신 분은 다 같이 고고 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정개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아요. 전문직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니즈가 뭔지 파악해야 되겠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전문직은 직장인과 조금은 달라요. 그 얘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가정개요는 뭐냐면 효과적인 전문직 상담 스킬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써먹어야죠. 어떻게요? 바로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FP님들이 이렇게 첫째, 전문직 고객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두 번째, 효과적인 세일즈를 하셔서 업적을 팍팍팍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개요와 기대 효과를 모아서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고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은요, 크게 세 가지의 목차에 의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문직의 특성과 기본적인 니즈.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노래 해줬죠.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네. 자, 전문직이 원하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도요, 유형이 다양하답니다. 프리랜서 포함해서요. 자, 그렇다면 그 유형별로 전략 빠밤 만들어 볼 거고요. 세 번째로요, 제일 중요한 거죠. 전문직의 주요 클로징 포인트와 화법 나갑니다. 제가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보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보신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보험의 신 이러더라고요.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신 고태영 교수의 화법도 한번 이따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테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테마는요, 빠밤, 뭔지 아세요? 바로 전문직의 특성과 기본적인 니즈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FP님들은 어떤 니즈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십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그 속마음으로 대답하신 거 오늘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전문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전문직의 특성을 파악해 볼게요. 첫째, 잘 들어보세요. 자신만의 재능은 물론 강점을 갖고 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죠. 전문직이라는 거,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만의 기능과 기술과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본인의 강점이 되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강하지만 이분들은요, 자부심이 또 특히 좀 남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냥 파고듭니다. 그냥. 네,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의 특징은 뭐냐면 소득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조금 불규칙하기도 하죠. 네, 어떤 날은 막 밤새서 일했어 이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일이 없어서 좀 휴가 좀 갔다 오려고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전문직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 정도만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전문직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딸아이 지금 중학생인데요. 우리 다영이한테 너는 니즈가 뭐니? 뭐가 필요하니? 그러면 육성재 만나게 해주세요, 아빠 라고 얘기해요. 연예인 중에 육성재를 좋아하나 봐요. 자, 그처럼 우리 딸아이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늦둥이인 우리 아들내미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요. 자,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니즈가 다른데요. 전문직의 기본적인 니즈를 제가 또 요약해봤답니다. 첫 번째, 일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내가 해놓고 뿌듯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런 거. 두 번째는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싶어 하고요.
남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왜? 전문가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큰 특징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은퇴가 이 사람들은 불안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직장인들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잘 납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아닌 전문가들은요, 흔히 말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은 은퇴가 뭐 어떻게 보면 뭐 한없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극히 짧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늘 무언가를 쫙 이렇게 선글라스가 아니죠. 쌍안경 보듯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FP님들이 이 고객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 중에서 혹시 그거 아시죠? 인간의 욕구 5단계 중에서 전문직들은요, 자아실현에 대한 가치 추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사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전문직 유형별 상담 전략 테마 2죠?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제가요, 전문직의 유형을요,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째, 나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사람, 혹은 팀 단위의 역량이 중요한 사람. 자, 먼저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전문직들을 살펴보면 대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예술가 등등등 존재합니다. 물론 저처럼 대학에서 또는 이렇게 방송에서 강의하는 강사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오케이, 타겟 찾았어. 이제 다다다다다다. 표적에 향해서 영업의 세일즈에 총알을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난 사람이 의사야, 한의사야. 그러면 적어도 한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은 공부하셔서 만나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 화법 많이 쓰세요. 자, 전문직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세요. 대신에 이런 립 서비스 말고요, 정말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아는 나잘난 작가님이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첫 번째, 이분의 외모나 이런 걸로 칭찬하기보다는요, 이분의 능력을 칭찬해 주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잘난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 독자입니다. 팬이에요. 제가 작가님 뵙고 싶어서 이 책을 3번이나 읽고 왔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이 주인공은 왜 이런 엔딩을 맞이하죠? 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작품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는 수 있다. 자, 그게 뭐라고요? 바로 전문직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팀 역량이 중요한 전문직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SI팀, 뭐 개발하고 있는 팀들, 또는 건축 설계 팀,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쫙쫙쫙쫙 해나가고 있는 이런 팀들이 모두 팀 단위의 역량이 중시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전체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 전체에 대한 역할을 인정해주고 해당 가치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혹시 그 얘기 아십니까? 4사람이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때 4사람 모두 잘났습니다. 그렇죠? 또 4사람이 혹은 어떤 사람 한 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람이 중요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이 됐다란 전체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쁜 나빠빠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태형 FP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팀장님을 뵙고 참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게 뭐였냐? 바로 팀워크를 배웠습니다. 야, 정말 전문가에게도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팀장님 뵙고 나서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 전문가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법을 구사한다면 오케이, 효과가 팍팍팍 올라가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번째 테마로서 전문직 주요 클로징 포인트와 땅땅땅 화법도 한번 간단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전문직들의 주요 클로징 포인트 화법은요, 디자인 경력 15년이 되신 홍길동 디자이너가 등장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주요 클로징 포인트는요, 해당 전문 용어를 조금 공유하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저는 못 되겠는데요. 이건 맹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답을 내주기보다는 스스로 이 전문가들이,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답을 내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 질문을 잘 던지셔야 됩니다. 자, 가급적 상세한 설명을 하시되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세요. 장황하게 길어지면 협상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전문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꼬투리를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주요 클로징 포인트를 이렇게 그래, 내가 만나는 홍길동 디자이너는 이렇게 내가 계약할 거야. 전략을 세우십시오. 자, 그럼 제가 전문직 클로징 화법 두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네, 홍길동 디자이너님, 제가 볼 때는 뭐 이 디자인이 예술이네요. 제가 그냥 칭찬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디자인을 보면 감각이 좀 있거든요, 저도요. 근데 디자이너께서 만드신 옷을 딱 보면 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은퇴 후에도 또 은퇴가 있다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 80 전후까지 준비하면 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은퇴를 해도 또 은퇴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한민국 은퇴 전문가인 저에게 또 다른 은퇴 플랜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이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화법을 구사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요,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가 써놨어요. 개구리 생존 전략이라고요. 홍길동 디자이너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촉망받는, 인정받는 훌륭한 디자이너신데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다가 뜨거운 가마솥에 훅 빠졌네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러는 순간 그 개구리는 언젠가 타 죽습니다. 더워서, 뜨거워서. 그런데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래, 이 다리를 희생해서라도 난 빠져나갈 거야. 그래서 그 뜨거운 가마솥에서 한쪽을 희생해서라도 넘어갔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한쪽 다리는 희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 있습니다. 아마 그 개구리는요,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홍길동 디자이너죠? 우리 홍길동 디자이너님께서도요, 변화하지 마시고 변혁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신 이 계약을 추구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보험 선택이 아닌 나를 바꿔주는 미래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FP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전문직을 분석하셔서 지피지기 하십시오. 그리고 백전불태하시는 겁니다. 아니, 백전백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실천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